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는 예나 지금이나 매우 심각한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나 지하철과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성추행을 한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적용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여 성추행 현행범으로 잡혔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한 만큼 지하철 성추행의 형량과 기준 및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은 동일하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따라 다른 죄명을 적용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간혹 형만 보고 지하철 성추행이 더 가벼운 사안이라 생각하기도 하나 벌금형 상한은 공중밀집장 소추행죄가 더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판결에서도 강제추행과 비슷한 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가볍게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게다가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성범죄 보완처분이라는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보완처분을 받게 되면 개인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덧붙여 해당 처분은 사안에 따라 최대 30년간 적용할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또한 공기업 혹은 공무원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별도의 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현행범은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1. 억울한 경우, 불가피하게 신체가 접촉된 것일 뿐 상대방을 추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 등 명확한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해당 장면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가 생길 환경에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방지해야 합니다. 이 성추행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잘못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성문이나 탄원서, 양형자료, 재범방지 교육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한 대비.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 잡힌 범인을 뜻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있거나 증인이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현행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일관되고 올바른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말을 발설할 시 추후 변동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조인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례.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 받은 B, 최종 혐의 없음 처분. 의뢰인 B는 평일 저녁 퇴근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보며 가던 중 돌연 뒤에 서 있던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B는 당시 이어폰을 꽂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뒤에 여성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 몸이 접촉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대중교통의 특성상 의도치 않게 다인 것일 뿐 고의로 접촉한 사실이 없었던 B는 혐의를 받게 되자 빠르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B는 이 사실이 가정에 알려지는 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어 다급하게 본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법인이 대신 수령하는 것으로 조정한 뒤 사건이 발생한 당시를 재구성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회의를 통해 당시 퇴근 시간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 탑승한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 뒤편에 서 있었던 것은 맞으나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점 등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오해로 발생한 사건임을 항변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B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하고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처지에 있던 B는 더 늦기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끝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누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의 첫 단계이며 조사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나 증거가 추후 법원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